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17년째 비행기를 몰고 있는 기장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제가 파일럿이라는 직업 너머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고, 어쩌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한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낮엔 푸르고 밤엔 깊고 고요한 그 공간은 저에게 늘 꿈 같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숫자에 시달리고 수많은 생명을 싣고 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점점 감정을 잃어갔습니다. 2031년 봄, 저는 두바이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KE982편 인천행 여객기의 기장이자 책임자였죠. 그날의 두바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항상 북적이는 터미널도 활주로도 마치 시간을 멈춘 것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사실 그건 두바이만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기후 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항공업계에도 직격탄이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파일럿들이 조종석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그게 그 시절 우리들의 공통된 감정이었습니다. 비행 전, 저는 여느 때처럼 탑승자 명단을 확인하고 연료 체크와 기체 점검을 마쳤습니다. 절차는 문제 없었고 승객도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내에 들어온 승객들의 표정이 너무 무표정했습니다. 아이들조차 떠들지 않았고 연인들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거나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들여다보는 사람들.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제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아야 할까? 그냥 몸만 실어 나르면 그게 다인가? 사실 저에게도 그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마치고 두바이로 복귀했거든요. 비행 일정을 맞추느라 묘소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내가 하늘을 난다고 해서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는 건 아니야. 대신 그 누구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이 그날따라 자꾸 떠올랐습니다. 멀리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저 경로를 정확히 비행하는 것 말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비행을 앞두고 조종석에 앉은 저는 기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안전수칙과 비행시간, 착륙 예정 시각 등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죠. 그런데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뭔가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예전에 제가 직접 만든 음악 파일이 담긴 작은 USB였습니다. 잊고 있었던 그 USB에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민요 상사화를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음원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저는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간단한 편곡도 해보고 예전엔 기내 방송 BGM용으로 써보려고 몇 가지를 만들어봤지만 규정과 현실의 벽 앞에서 그저 취미로만 남아있었죠. 그날 저는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그 음악을 틀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내 방송 버튼을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잔잔한 민요 선율에 재즈 피아노가 얹힌 음악이 천천히 기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을 날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금부터의 비행은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작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바람과 노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잠시 느껴보시겠어요? 말을 마친 뒤 조종석의 작은 창으로 기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고
앞줄에 앉은 어린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 커플은 손을 맞잡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기내는 마치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소리도 표정도 감정도 모두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그 영상은 비행이 끝나기 전부터 SNS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영상은 두바이 상공에서 들려온 기장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의 언론에 소개되었고 수십만 건의 리트윗과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이 목소리, 왜 이렇게 따뜻하죠? 이 음악집에 돌아가는 길 같아요. 하늘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건 그냥 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비행이라는 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옮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조종석에 앉아 있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작은 음악 한 곡과 짧은 목소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으로 들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사연을 전하는 기장 한서준입니다. 기말 비행이 끝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뛰고 숨이 가빠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 그 음악 방송이 순식간에 전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내에서 들려온 민요와 재즈의 조합,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일으킨 반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SNS에는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들이 떴고 하늘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를 울렸다. 비행이 아니라 마음의 귀향이었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외국인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민 온 지 10년 차입니다. 고향의 노래가 이렇게 가까이서 들릴 줄 몰랐어요. 사소한 기대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그 메시지는 마치 제게 보내는 편지 같았고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자 대한항공 본사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획,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본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 기장님, 이 방송을 스카이 보이스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면 어떨까요? 그 말은 마치 제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음악을 틀고 내레이션을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문화적 위로가 되었고 항공사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스카이 보이스 프로그램이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전하는 문화적 창이 될 수 있을까? 기내는 비행기 탈 때의 긴장과 피로, 먼 여행의 몸살 같은 감정들이 섞이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음악의 선택도, 내레이션의 톤도, 방송 스타일도 더 세심하게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계를 표현한 민요의 서정적인 재즈 임프로비제이션을 더하거나 한국의 전통 음식 이야기를 담은 짧은 해설을 더하는 식이었죠. 기내 방송용 스크립트를 쓰다 보면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봄이면 매화의 향기를 느껴보시고 여름이면 강 같은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문장 하나에도 제가 먼저 감동을 느꼈고 감정이 실렸습니다. 첫 프로그램이 다시 두바이에서 시행되었을 때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기내는 말없이 음악에 귀 기울였고 어떤 이들은 창밖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도착 뒤 공항에는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작은 흐름이 생겼습니다. 서준 기장, 혹시 목소리 들려주러 왔나요? 몇몇 사람들이 묻고 웃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의 변화일까요? 아닙니다. 언론과 경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바이 공항에서는 말 그대로 한서준 비행기를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SNS상에서 이 비행기를 타고 싶다. 다음 편을 기획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고 여행사에도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기내 방송이 여행의 결정 포인트가 되었어요 라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항공관광문화 산업 전반에서 그 반향은 심각하게 커져갔습니다. 각국 항공사들이 감성 항공 경험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방송을 통한 감정적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트렌드가 된 거죠. 대한항공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스카이 보이스 프로그램 도입 이후 탑승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고 재탑승 의향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비행기 한 편당 얻는 브랜드 가치 상승만 해도 수백억 원 상당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두바이 공항 인근의 상권은 활기를 되찾았고 비행기를 보기 위한 팬들의 움직임이 보이자 상인들은 기념품과 스낵, 음료 부스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기 공연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리처럼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단지 음악 하나와 따뜻한 목소리를 던진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몫이 제게는 새로운 책임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항공업계만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연결을 만들어낸 선구가 되었어요. 한류가 TV와 음악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초전, 감, 누즈, 코리언 AI야, 감, 한류의 글로벌 확산 맥락 참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장 한서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긴 숨을 들이쉬고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이 경험은 너무 벅차서 아직도 말을 꺼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카이 보이스 프로그램이 전 세계 항공사에 도입되고 여러 나라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연락이 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유니폼을 입고 매일 비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름 석자가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냥 나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일부러 더 평범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이상한 메시지가 제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마케팅일 뿐이다. 당신은 상업주의에 이용당하고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 다 대본 아닙니까? 익명의 발신자였고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메시지가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유튜브와 틱톡에 이 모든 건 조작이다라는 음모론 영상까지 등장하게 됐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말하는 모습과 실제 방송 내용이 다르다. 방송 내용이 원래 한국 정부의 문화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들이 있었죠. 언론은 순식간에 반응했습니다. 하늘의 기적, 진짜인가? 감동의 방송 뒤에 숨겨진 조작 논란. 한서준 기장의 진심,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내가 해온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구나. 사실 이해는 갔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기내 방송 하나에 울고 웃고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를 바꾼다는 게 영화 같은 일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비행 전마다 오늘은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는 불안이 따라왔고 제가 하던 방송이 스스로도 갑자기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방송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중간에 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게 두려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진심이 의심받는 그 무게가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항공 고객센터로 도착한 손편지였고 제게 전달된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장님, 저는 분쟁 지역에서 돌아온 난민입니다. 그날
당신 방송을 들은 덕분에 살아있기로 결심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위로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심은 가끔 늦게 도착해요. 그래도 결국엔 도착하잖아요. 편지를 읽고 저는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행에서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방송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은 여전히 고요하고 넓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짧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비행은 한국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노선이었습니다. 기내에는 중장년층이 많았고 조용히 이어폰을 낀 채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착륙 직전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메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기장님, 12A 좌석의 승객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착륙 후 저는 조종석 문을 열고 나가 그 승객을 만났습니다. 백발의 일본인 노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찾았습니다. 40년 전 전쟁통에 헤어졌던 아들이 방송을 듣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기장님의 말투와 음악,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기억에 남아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방송이 가족을 연결했다고.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 목소리와 음악이 누군가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큰 파동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항공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한 촬영 감독이 제 비행을 타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내에서 12시간 동안 내내 카메라를 껴안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적을 만든 겁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이 아니라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담은 진짜 목소리.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잊었던 가족을 찾고 삶을 붙잡고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그 어떤 의심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도착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기장 한서준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개무량하네요.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살던 평범한 조종사였고 그랬기에 제 이야기가 이렇게 전 세계를 돌고 다시 제 마음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스카이 보이스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한 기내방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 개 항공사에서 공식 운영 중이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의 승객들이 하늘 위에서 조용한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33년 유엔 산하문화위원회에서 글로벌 휴먼 레저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식 지정되었고 저는 뜻밖에도 국제항공문화연합 초대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28개국 항공사들은 매년 하늘 문화주간을 지정해 각국의 전통음악과 언어, 삶의 이야기를 비행 중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방송, 아니, 단 하나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누가 믿을까요? 그런 저도 여전히 매주 비행기를 탑니다. 조종석에 앉아 마이크를 들고 수천 미터 상공에서 짧게나마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요한 하늘 위에서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가 직접 만든 한국 민요 기반 재즈를 틀고 짧은 이야기를 곁들입니다. 이 방송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승무원들이, 다른 기장님들이, 그리고 후배 조종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자신의 색깔을 더하기 시작했고 하늘 위 방송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노래하던 제 첫 방송은 이제 봄이면 네팔의 산속 바람 소리와 섞이고 여름이면 브라질의 삼바 리듬과도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마음의 여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퍼뜨린 건 사실 외국인 승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종 커뮤니티에 남긴 후기들 속엔 공통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목소리. 그건 언어가 아니라 감정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도 서울로 향하는 항공기였고 하늘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명성과 변화를 떠나 제게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사실 아주 사소한 한 장면입니다. 서울행 비행이 끝난 후 공항 대합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기장님, 제 아버지가 생전에 단 한 번 한국을 떠나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당신의 방송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준 기장 목소리 들었으니 나도 하늘 한번 다녀온 셈이구나. 기장님 덕분에 아버지의 평생 꿈을 이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을 뿐입니다. 어쩌면 진심이라는 건 거창한 감동이나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에 따뜻하게 녹아드는 감촉 아닐까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가 자라온 그 땅의 소리와 정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위로가 되고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지금도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유명해지고 싶지도 박수를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하늘을 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하늘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비행 중 전하는 마지막 인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언젠가 제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목소리 들었다고요. 그 한마디면 저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일럿 한서준 드림. 여러분은 하늘 위에서 들려온 이 작은 목소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지 한 사람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흔들 수 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런 따뜻하고 믿기 어려운 한국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하늘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